객체 지향은 추상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클래스 그 문제의 복잡성, 클래스가 어떤 문제 영역을 문제에 해당하는 그 기능들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클래스라는 게 나중에 사용이 될 거예요. 클래스는 문제 우리가 그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복잡함을 어, 그 드러내지 않고 가려주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뭔가 캡슐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내부에 있는 구현의 데이터와 기능의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이죠. 그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의 퍼블릭 키워드로 되어 있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노출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메서드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열려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도 그냥 저것은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용자 측에서는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클래스를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화시키는 그런 구현체와 상속을 통해서 다형성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현을 해주게 되고 사용하는 쪽에서는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쪽은 사용할 때 추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구현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에서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있는 그 데이터와 메서드를 우리는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클래스라고 하면 우리가 상속을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 포함된 그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 객체의 멤버 데이터와 구조, 그러니까 메서드를 그대로 계승해 옵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배웠죠. 거기에서 상위 객체에 있는 틀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extens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특성화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 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extend라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즈는 특정한 목적으로 그 특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extens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속을 통해서 상위객체에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제약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기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extens라고 하는 게. 우리 클래스는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클래스의 하이러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계층 중에는 인터페이스, 앱스트랙트 클래스, 디폴트 클래스,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클래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가 가진 기능들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그 속성에 대한 것이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명세서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추상적인 형태의 그 클래스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구현체가 어느 정도는 채워진 상태의 클래스입니다만 거기에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클래스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죠. 그래서 반완성된 형태의 클래스가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앞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들을 우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이 구조는 콘크리트하게 이미 구현된 채로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구현체를 베이스 클래스처럼 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디폴트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 디폴트 클래스들을 쭉쭉쭉 상속해서 어떤 특정의 목적에 대입시켜서 구현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면 그게 이제 디라이브드 클래스가 됩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인터페이스나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디폴트 클래스나 디라이브드 클래스로 내려가면 갈수록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추상화를 하는 대상은 이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전문 영역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의 덩어리를 추상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가 혹은 나 자신이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복잡한 문제를 쭉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딱 포장을 해서 다음번에 그 생각을 또 하지 않아도 되게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를 데이터와 구조와 기능의 덩어리로 해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클래스 인캡슐레이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로직이나 커맨드 혹은 소프트웨어 구조 이런 것들도 추상화를 해서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워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포루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루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작 구조 자체를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의 클래스로 만들고 이게 세부적으로 이 for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주 이제 확장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중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입니다. 객체들을 조합해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객체지향에 3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encapsulation, 그리고 inheritance, 그리고 polymorphism입니다. 자, encapsulation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하나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의 형태로 이 인캡슐레이션이 되게 되면 나중에 쉽게 이것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박싱을 해버리죠. 박싱을 해버린다는 게 우리가 고민한 내용을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하나의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 프로그램은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위로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는 딱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내부를 뜯어다 보지 않고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는 정보를 내부적인 데이터를 감추고 외부에 상호작용하는 것은 메서드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볼륨, 그러니까 볼륨, 그 다음에 지금 전원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튜닝되어 있는지 뭐 이런 스테이션 이런 것들의 세부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이 외부에 있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내부의 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캡슐레이션이 된 클래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내부의 사운드 카드를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운드 카드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인캡슐레이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 속에 수많은 공간에
이 사운드 카드의 기능들이 막 들어있겠죠. 다 퍼져 있겠죠. 근데 이 사운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객체의 형태로 인캡슐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쉽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쪽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부분만 쉽게 리플레이스블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이네리턴스, 상속이라는 개념이죠. 여기 이제 비클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차는 어떠한 기본적인 속성과 행위가 있을까요? 자동차는 스피드를 갖고 있고 기어 지금 상태가 있고 뭐 연료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속, 감속,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속해서 우리는 승용차도 만들 수 있고 트럭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동차와 승용차와 트럭과 버스는 각자만의 특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속을 했을 때 가속되는 어떤 그 가속의 스피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연료의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특성은 상속해 오지만 자기만의 어떤 성질을 더 특화시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과 다형성은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슈퍼 클래스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우리가 자바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애니멀. 자,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고 나이가 있고 먹고 자고 사랑받고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속해서 보면 사람도 먹고 자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나는 더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뭐 취미도 있고 직업도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를 들면 다형성의 특징은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속이 된 나머지 이 derived 클래스들 이렇게 상속이 되어서 다형성이 이루어진 이런 derived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은 소리 내어봐라고 했을 때, 뭐 짖어봐라고 했을 때, 개는 멍멍하고 야옹은 야옹이라고 하고 닭은 꼬꼬댁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각자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자기가 특성화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슈퍼 클래스로 다 캐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캐스팅이 되어서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인터페이스로 불러주기만 하면 나머지가 상속된 자기의 특성화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배우를 캐스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니멀. 나는 처음에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스픽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취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그죠? 자, 여기 둘 다 바인딩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인딩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대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대입될 수 있고 애니멀에는 도그도 대입될 수 있습니다. 왜? 애니멀의 상속체들은 모두 애니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사람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처럼.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이나믹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동적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입력 값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더 다이나믹하게 리플렉션 API를 쓰면 클래스 포네임 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어서 바인딩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 볼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차 모델명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가속을 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연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모델에 대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객체 지향의 장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